서양식 개인주의요. 처음에는 되게 멋있어 보여요. 자유로워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안 피곤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끝을 알아요. 끝은 되게 작아요. 그리고 되게 비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그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회사 가면은 다 자기 생각밖에 안 하고 누가 하나 진심으로 남을 챙기지 않고 다들 자기 승진, 자기 돈, 자기 성과, 자기 커리어만 보고 달린다는 거예요. 팀이라고 하는데 팀이 아니라 거래 같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어도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나 붙어보고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대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집이 조용한데 마음은 더 시끄럽고 이상할 정도로 덩비고 외롭고 자꾸 자기가 경계가 된 것 같대요. 저는 그 전화 끊고 한참 생각했었어요. 이게 조금 서양이구나. 겉으로는 멋있고 자유로워 보이는데 안쪽은 이미 많이 말라있구나. 저는 이걸 그냥 기분 문제라고 안 봐요. 이건 구주 문제예요. 왜냐면 서양식 개인주의는 사람한테 계속 같은 말 하거든요. 너만 잘 되면 된다고. 더 독립해라. 더 강해져라. 더 남한테 안 기대는 사람이 되라. 더 너 자신만 믿어라. 더 네 성공에 집중해라. 이 말이 처음에는 되게 멋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리고 예전에 그거 맞는 줄 알았어요. 남한테 기대지 않는 사람이 강한 줄 알았고 혼자서 다 해내는 사람이 더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래 살아보니까 뭐이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안 재워져요. 혼자 높이 올라가는 거 가능해요. 근데 혼자 오래 버티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혼자 오래 버티려는 사회는 결국 사람을 다 말라버려요. 저는 그게 지금 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붕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원래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똑똑해서 살아남는 건 맞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만들고 같이 지키고 같이 버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역사에 혼자서 문명 만든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사회 만든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이 했어요. 근데 지금 서양은 그걸 자꾸 부끄럽게 만들어요. 남을 쟁이는 걸 오지랖처럼 만들고 가족이 가까운 걸 미성숙처럼 만들고 서로 기대는 걸 약한 것처럼 만들고 팀으로 움직이는 걸 답답한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다들 점점 더 잘게 쪼개져요. 각자 방, 각자 돈, 각자 목표, 각자 마음, 각자 외로움 이렇게 가요. 처음엔 변해 보여요. 누구한테 간섭도 안 받고 누가 책임도 안 져도 되고 각자 자기 삶 살면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오래 가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편한 게 아니라 작아져요. 자유로운 게 아니라 고립돼요. 세련된 게 아니라 궁화해져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그런 공기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다들 열심히 살아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톡톡하고 부지런하고 빠르고 야망도 커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 냄새가 빨리 날아가요. 이 사람이랑 진하게 지내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이 관계가 내 시간 대비 가치가 있나? 이 모임이 내 커리어에 플러스가 되나?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가 죽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가능으로 보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면은 성공은 할 수 있어요. 돈도 잘 벌 수 있어요. 근데 밤에 이상하게 허무해져요. 왜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람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서로 이용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사람 많은데 외롭고 성과 있는데 비어있고 돈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서양식 개인주의가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말에 반쯤 동의하고 반쯤은 비웃어요.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뭐 각자 자기 것만 보면은 빨라요. 감정 안 섞고 관계 안 챙기고 바로 결과만 보면은 분명히 빨라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망해요. 왜냐면 사람이 기계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누가 자기 안부 묻고 누가 자기를 기억해주고 누가 힘들 때는 붙잡아주고 누가 실수했을 때는 완전히 버리지 않다는 감각이 있어야 오래가요.
그거 없으면은 다들 점점 날카로워져요. 작은 실수에도 서로 잘라내고, 조금만 손해보면은 도망가고, 조금만 이득 없으면은 관계 끊고, 결국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돼요. 저는 그게 지금 서양이 겪는 진짜 병이라고 생각해요. 네, 병까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신뢰가 없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도 그래서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지하철 계단에서 할머니가 뭘 떨어뜨리면은 모르는 사람 같이 멈춰서 주워주고, 식당 가면은 누가 먼저 고기 굽고, 누가 먼저 물 따르고, 누가 안 먹고 있으면은 왜 안 먹으냐고 묻고, 회사에서는 각자 역할은 있어도 결국 같이 끌려가려는 힘이 더 크고, 가족들 식탁 가보면은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서로 상태를 확인하고 있잖아요. 저는 처음엔 그게 되게 낯설었어요. 왜 이렇게 서로를 많이 신경 쓰지? 싶었어요. 근데 오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안 무너지게 하는 거구나. 이게 사람을 외롭지 않게 하는 거구나. 이게 사회를 차갑지 않게 하는 거구나. 서양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점점 사라졌거든요. 누가 힘들어 보여도 각자 바쁘고, 누가 뒤쳐져도 내 일이 아니고, 도움이 필요해도 내 얘기가 아니면은 손이 안 되고, 그러다가 다들 외롭다고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렇게 서로 끊어놓고 어떻게 안 외로워요? 그렇게 각자만 보고 어떻게 사회가 오래 버텨요? 물론 한국도 답답한 점도 많아요.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뭐 눈치도 있고 압박도 있고 지나친 경쟁도 있고 사람 숨 막히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비건함과 공허함 중에는 뭐가 더 무섭냐고 물어보면은 답이 너무 분명해요. 공허함이 더 무서워요. 왜냐면 비건함은 사람 때문에 생기지만 공허함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거든요. 한국은 비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남아요. 서양은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사라져요. 이 차이가 진짜 커요. 저는 그걸 밖에 오래 살면서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전했던 그날도 그래서 더 그게 남았어요. 걔가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났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고요. 회의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프로젝트도 같이 하는데 아무도 진짜 내 편 같지 않대요. 다들 자기 목표 때문에 잠깐 붙어있는 느낌이래요. 저는 그 말 듣고 딱 느꼈어요. 구두가 이미 사람을 말리고 있구나. 서양식 개인주의는 계속 너만 더 잘하면 된다고 말해요. 더 성공해라, 더 독립해라, 더 강해져라, 더 남한테 안 기드는 사람이 되라. 근데 인간은 성과표만으로 안 자라나요. 누가 내 안부 묻고, 누가 힘들 때는 붙잡아주고, 누가 민망할 때는 덮어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버티는 감각이 있어야 살아나요. 그거 없으면은 돈이 많아도 계속 배고파요. 저는 그게 지금 서양이 겪는 진짜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약해져요. 왜냐면 다들 자기 이익만 보기 시작하면은 공동선을 위해 잡는 사람이 사라지거든요. 양보가 사라지고, 책임이 사라지고, 희생이 사라지고, 부끄러움도 사라져요. 그러면은 사회가 어떻게 되냐고요? 겉으로는 자유가 넘치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다는 구조가 돼요. 가족도 약해지고, 이웃도 약해지고, 팀도 무너지고, 나를 같이 긁고 가겠다는 감각도 사라져요. 다들 자기 목 챙기고 빠져나갈 생각부터 하니까요. 저는 한번 한국에서 일할 때도 그 자유를 진짜 세게 느꼈어요. 일이 많고 다들 피곤한 날이었는데 한 사람이 실수했어요. 서양식 분위기였으면은 바로 이거 누구 잘못이냐, 그런 분위기부터 다가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먼저 이걸 어떻게 같이 막을지부터 움직이더라고요. 누가 덮고, 누가 뛰고, 누가 설명하고, 누가 끝나고 나서 밥 먹자고 하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물론 혼도 나요. 당연히 나요. 근데 사람을 먼저 버리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 강한 문화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사람을 붙잡고 가야 팀이 오래 가니까요. 서양은 실수 하나에 사람부터 잘라버리려는 공기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안 버리는 문화가 쌓이면은 사회 전체가 덜 외롭고 덜 차갑고 덜 무너지게 돼요. 반대로 사람을 자꾸 잘라내는 문화가 쌓이면은 다들 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으려면은 먼저 나부터 지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도 점점 개인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남의 일 신경 끄자. 간섭 싫다. 책임지기 싫다. 이런 방향으로 조금씩 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조심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면 한번 사회가 작아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따뜻하게 만들기 너무 어려거든요. 한국이 지금까지 강했던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 가족이 남아있고 정이 남아있고 팀으로 움직이는 감각이 아직도 남아있고 서로 눈치라도 보면서 맞춰가는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 낡았다고 버리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겉으로는 변해져요. 근데 오래 지나면은 서양처럼 비어가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인생 교훈이 하나 나와요. 사람은 혼자 빛나려고 살면은 결국 자기 빛에 눈이 너무 멀어요. 그리고 혼자만 밝아지려고 할수록 주변은 더 어두워져요. 근데 사람은 주변이 어두우면은 결국 자기 빛도 오래 못 가요. 이게 진짜예요. 혼자 잘 되는 건 가능해요. 근데 혼자 오래 행복한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인생 끝에 남는 건 성과표보다 사람이고 돈보다 관계고 자유보다 인도감이거든요.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사람 하나 없고 같이 밥 먹을 사람 하나 없고 내가 넘어질 때는 붙잡아줄 사람 하나 없으면은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그냥 잘 보장된 외로움이지. 저는 그게 서양식 개인주의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봐요. 겉으로 성공인데 안은 덩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확실하게 말하고 싶어요. 서양식 개인주의는 처음에는 멋있어 보여요. 근데 결국 사람을 잘게 찢어요. 가족도 찢고 공동체도 찢고 팀도 찢고 사람 마음도 찢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들 묻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다 가졌는데 안 행복하지? 답은 단순해요. 사람답게 살 조건은 스스로 잘라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오래 가는 나라 결국 사람을 다시 사람 쪽으로 붙잡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같이 버티고 같이 챙기고 같이 움직이는 감각을 안 버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알게 된 티로 서양이 아무리 개인 자유를 멋있게 포장해도 이들은 안 속아요. 왜냐면 그 자유가 어디로 끝났는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결국 덩 빈 집, 조용한 저녁, 많아진 돈, 그리고 아무도 없는 마음으로 끝나는 경우를요. 그게 저는 진짜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